자, 265쪽에 특허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아주 줄이면 행정기관이 상대방 국민에게 법 집행을 해서 권리를 부여하거나 무슨 신분, 지위를 부여하거나 박탈하거나 그런 제도래. 그래서 거기 1번 의 특정인에게 일정한 권리,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 권리,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 밑줄. 여기서 포괄적 법률관계는 신분 이런 거 생각합니다. 265조. 285쪽이구나. 미안. 285조. 맞죠? 네. 아까 이어서 285쪽의 맨 아래 특허.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 그래서 포괄적 법률관계는 신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그런 거 해봐. 우리 아는 단어. 외국인에게 한국 국적 주는 행위. 그거 뭐라고 부르지? 귀화, 허가. 이 표현은 허가라고 써.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건 특허라는 조치다 이거지. 응? 그러니까 표현만 갖고 휘둘리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건 외워둬야 돼. 귀화, 허가는 특허. 특허면 몽땅 다 재량행위. 응? 자, 그래서 네, 특허라는 건 이런 내용 조치다. 그래서 일명 설권행위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 일단 한번 눈으로 쫙 읽어보자. 첫째 끝에 어떤 게 특허냐 외우지 말고 첫 번째 개인 택시 면허 내주는 거. 응? 또 뭐 자동차 운수상 면허. 그다음에 보세구역 설령 특허. 그냥 이거는 특정 업자한테 보세구역이라고 이렇게 이제 세금 면제되는 그 품목 뭐 이렇게 팔 수 있는 그죠? 제품 팔 수 있는 거 우리 면세점 같은 거 그지?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공유수면 매립 면허. 이건 이제 어떤 바다를 간척하거나 해서 간척할 수 있는 사업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척을 하면 그 간척한 업자가 그 땅의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제도로서 공유수면 매립 면허 또 표현이 광업허가, 어업면허, 도로조명허가, 하천조명허가, 점용허가 들어가면 점용자는 특정인이 계속적으로 도로나 하천은 개인의 것이 아니잖아. 개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원래는 도로나 하천은 일반 국민들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건데 그 중에 특정인에게 도로의 일정 부분을 그 개인적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장기간. 그래서 도로점용허, 하천점용허가 우리 앞에서 배웠어. 국유재산은 공익목적에 안 쓰이는 일반 재산과 공익목적으로 쓰이는 행정재산인데 행정재산은 특정 개인 목적으로 쓰도록 하는 게 원래는 허용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행정재산을 특정인에게 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 응? 토지 수용의 사업 인정, 귀화허가, 공무원 임명 쭉 나오죠.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등등. 응? 이거 다 밑에 또 다시 판례로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다. 동그라미 2번은 뭐 말하고 있어? 우리가 동그라미 1번에서 특허라는 내용의 조치는 이런 내용의 조치를 형문상 특허라고 한다. 근데 실제 법에 보면 특허라는 표현 안 쓰고 아까 뭐 허가니 면허니 뭐 이런 말 쓰기도 하고 또 오히려 특허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용은 진짜 특허가 아닌 조치도 있어. 그러니까 법에 쓰인 그 용어의 표현만 갖고 이게 어떤 조치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응? 내용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응? 그런 얘기고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세 번째 줄 보면 발명 특허라는 얘가 나오지. 이게 표현이 특허자가 들어갔잖아.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학문상의 특허라는 조치가 되려면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해서 상대방한테 무슨 권리를 주는 걸 해야 되잖아. 근데 이 발명 특허라는 건 전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어? 발명 특허라는 건 어떤 사람이 내가 이 물건을 최초 발명했다라고 주장하면서 특허청장한테 신청. 자기를 최초 발명자로 인정해 달라는 거야. 그러면 심사한 뒤 특허청장이 당신을 최초의 발명자로 인정한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발명 특허야. 그러면 특허청장이라는 행정기관이 상대방한테 한 조치의 내용은 뭐야? 당신이 그 물건의 최초 발명자임을 인정합니다. 이것뿐이야. 최초 발명자라는 것만 판명을 해준 거야. 행정기관이 한 조치는 거기까지고 그러면 이렇게 최초 발명자라는 걸 특허청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는 특허법이 써놨어. 이렇게 특허 확인받은 자는 몇십 년간 그 물건을 독점해서 만들고 판매할 권리가 부여된다.
그 권리는 독점해서 만들고 판매할 권리는 법에 의해서 권리가 부여되는 거지. 특허청장이라는 행정기관이 직접 주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거는 소위 이제 나중에 공부할 행정기관은 단지 이게 이 사람이 최초 발명한 거냐 아닌 거냐 지금 이게 불분명한 문제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공적인 판단을 증명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판단을 내리는 행위야. 판단. 최초 발명자냐 아니냐 이게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당신이 최초 발명자 맞습니다고 판단만 내리는 행위인데 이런 행위를 우리가 뒤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 확인행위라는 종류에 속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내용적으로 특허 아니야. 그래서 요거 잘 내. 발명 특허는 여기 써놨지 셋째 줄 끝에 준법률행위적 행정인 확인에 해당하는 내용이 조치지 이 내용적으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특허에 해당하는 조치가 아니다. 결국 이제 용어만 갖고 말할 수 없다. 표현만 갖고는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판례 쫙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지. 그럼 공부 요령은 어때? 단순해. 뭐뭐뭐뭐 조치는 특허다. 그러니까 재량행위다. 응? 이것만 딱 하면 돼. 그러면 첫 번째는 뭐 나왔어? 행정재산을 특정인에게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거는 응? 그 표현은 허가로 돼 있으나 내용을 보면 특정 개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해주는 특허다. 응? 설권행위다. 설권행위의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라는 뜻이야. 응? 그러니까 재량행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죠. 특허. 그 다음에 보세구역 서령 특허. 이거는 표현도 특허란 자가 들어갔어. 응? 네, 그래서 보세구역 서령 특허는 면세점 사업권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응?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공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공기업 특허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거 3번 자동 개인 택시 면허 참 많이 나오거든. 개인 택시 면허는 특허다. 응? 특정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라고 이제 특허, 재량행위. 그래서 면허 내주는 기준을 정하는 것도 행정기관의 재량이다. 공유수면 매립 면허도 권리를 설정해주는 설권행위인 특허고 재량행위다. 뭐 별로 설명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목 뭐뭐는 특허고 재량이다 이렇게만 연결하면 된다. 그래서 5번 공유수면 점용 공유수면이 하천 바다 이런 거야. 공유수면을 특정인에게 점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점용 사용허가. 그 다음에 6번은 광업권 설정 허가 이렇게 제목되지만 많은 경우 광업허가라고 그렇게 줄여서 부르는 겁니다. 광업허가. 허가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다. 그 다음에 7번 도로 점용허가, 하천 점용허가 다 특허다. 또 오른쪽에 8번 귀화허가는 이미 많이 나왔었고 귀화허가 특허다. 특허고 재량행위니까 어떻게 돼? 허가는 기속행위니까 요건을 갖추면 법이 정한 요건이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고 법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특허는 어떻게 돼? 법이 정한 요건을 다 갖추 재량행위니까 법이 정한 요건을 다 갖추었다 해서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화허가는 두 가지 공부해야 돼. 귀화허가는 특허로서 재량행위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법무부 장관은 귀화허가 요건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귀화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 즉 특허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니다. 해줄 건지 여부에 대해서 재량권을 갖는다. 이게 이제 재량행위의 특성이죠. 자, 귀화허가도 많이 나오는 편이고 9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죠. 비관리청이라는 얘기는 원래 그 항만공사를 원래 담당하는 그 권한이 있는 관리관청이 아닌데 그 관리 권한이 없는 행정기관에다가 이제 항만공사를 하도록 허가하는 행위. 이런 뜻이죠.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을 허가하는 거는 이거 특허다. 그 다음에 최근 판례 10번. 10번도 잘 나옵니다. 10번 중요. 이런 거 잘 몰랐지.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나 봐. 처지 끝에 보면 그 대기오염 물질 총량 관리 사업장 설치 허가. 그지?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에 이
그 뭐 기업들 공장 같은 데서 하늘로 이제 그 오염물질 내보내는 거 이게 내보낼 수 있는 총량이 있고 어떤 기업이 얼마 어떤 기업이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게 할당이 돼 있나 봐. 그죠? 그래서 하여튼 대기 오염물질 총량을 관리하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은 뭐야? 셋째 줄 총량 관리 대상 오염물질을 일정량 초과하여 배출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로서 재량행위다. 특허. 그 다음에 11번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에 머물 수 있는 체류 자격이 부여되는데 근데 애초에 체류 자격 부여를 받아서 머물다가 이 사람이 다른 자격으로 나 머물고 싶다 변경하고 싶다 하면 그 신청받아 허가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신분과 관계된 거죠. 특허다. 특허고 재량이. 그 다음에 12번 또 엄청 납니다. 자 거기는 또 인가자가 붙어요. 첫째 줄. 줄이면 재건축조합 설립을 인가하는 처분.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처분은 뭐래? 표현은 인가라는 행위. 아직 안 배웠지만 인가라는 내용이 표현으로 돼 있으나 그 내용과 성질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래? 이거는 법의조건 요건을 갖추면 셋째 줄이 핵심이야.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 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특허라는 말이에요. 그 내용이 잘 나와요 시험에. 재건축 조합 설립을 인가해주는 조치는 말 그대로 인가행위, 성질상 인가행위가 아니라 그런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특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그 밑에 이제 아마 조합원들이 모여가지고 조합을 설립하기로 결의를 한다 그러지. 조합 설립 결의는 근데 이 조합원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기로 결의만 했다 그래서 조합으로서 행정법적으로 조합이 아직 인정된 건 아니다 이거야. 자기네들이 일단 사적으로 결의를 한 거예요 불과. 그래서 근데 그것은 조합원들이 모여서 설립기로 결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의가 되고 나면 이제 그 관할 행정청에 우리 재건축조합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인가해달라 이렇게 이제 신청을 들어가면 행정기관이 검토해서 표현은 인가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러면 조합원들이 모여서 조합 설립기로 결의한 것은 최종적인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란 행정처분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러니까 순서가 되면 이렇게 된 거야. 조합원들이 모여서 조합 설립 결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행정기관이 조합 설립 인가해주는 조치를 했어. 인가 처분을 하면 이렇게까지 갔어요. 갔는데 여기까지 간 단계인데 어떤 조합원이 반대. 야 여기 조합원들 모여가지고 조합을 설립기로 투표해서 통과시키는 여기에 위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자가 있어, 흠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에 흠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거 갖고 소송으로 싸우지 말래. 결국 이거를 거쳐서 여기까지 나왔다면 이게 최종 처분이니까 최종 처분이 제대로 절차를 안 지키고 행해진 이게 위법한 것이 되니까 이걸 소송 대상으로 삼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송 대상은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이거 위법이다 취소해달라. 왜? 이유가 뭐냐?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하자 없는 조합 설립 결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절차상 결의에 하자가 있었는데도 그러면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면 인가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인가해줬다면 이거 위법이다. 그래서 이게 하자가 있었다고 해서 이걸 갖고 소송으로 싸울 게 아니라
이걸 갖고 소송으로 싸우되 대상으로 싸우되 이유는 여기에 하자 있었다고 주장하면 된다. 이런 얘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 있었더라도 조합 설립 결의를 대상으로 소송을 싸울 게 아니라 뭘 갖고 소송으로 싸운다? 조합 설립 행정기관이 내준 조합 설립 인가처분을 대상으로 싸워야 된다. 응? 응. 그러니까 자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바로 밑에 줄 뭘 갖고 소송 취소해달라 뭐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무효 확인해달라고 조합 설립 인가처분을 취소해달라 무효로 판결해달라고 그걸 소송으로 싸워야 한다. 그리고 그 밑에 줄 내려가면 조합 설립 결의 부분만 그것만 따로 떼서 이거 무효로 판결해 확인해다 이렇게 소송으로 싸울 이익이 없다는 거지. 응? 줄이면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조합 설립 결의 부분을 따로 떼서 소송으로 싸울 게 아니라 최종 조합 설립 인가처분을 갖고 싸워라. 응? 자, 공부하고 다음에 또 자, 13번 또 중요한데요. 자, 여기 재건축 조합 13번 첫 줄 끝에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종합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그렇죠? 자, 이 소송은 13번에 이 두 줄 읽고 지금 뭘 소송으로 다툰대? 지금 조합 총회 결의를 다툰대. 그럼 조합 총회 결의면 조합원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이 결의한 부분인 거야.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싸우려면 무슨 소송? 셋째 줄 끝에 무슨 소송으로? 당사자 소송으로 싸워야 된다. 행정소송 중 당사자. 이게 하나. 그런데 이렇게 싸우는 건 여기다가 이제 똑같은 이치가 되는데 여기 지금 여기 보면 그 관리처분 계획안에 종합총회 결의 나오지? 네. 총회 결의.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앞에 뭐가 있냐면 이미 조합이 만들어진 거야. 재건축 조합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재건축 조합이 설립이 돼가지고 자 재건축 사업에 관한 계획을 짠 거야. 응? 어떻게 재건축을 하고 다 재건축 사업에 맞춰지면 어느 부분은 누구한테 분양하고 어느 부분 누가 이거 다 계획 짜는 거. 이게 이제 조합이 여기서 뭐라면 관리처분 계획안을 짠 거예요. 계획안. 응? 안을 작성을 했어요. 조합이. 이미 설립된 조합이 안을 작성을 한 다음에 이 안에 대해서 조합원들 우리 총회에서 이거 통과시킬 건지 투표로 결정하는 거야. 응? 그래서 조합 총회에서 통과시켰어. 계획안을. 응? 통과시킨 다음에 이제 행정기관에 신청. 우리 이렇게 계획 짰다. 응? 그리고 통과시켰다. 그래서 승인해달라고 신청해. 그러면 이거 행정청이 승인을 해줘요. 이거 행정청이 이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이건 말 그대로 승인해 주는 거야. 인가하고 고시가 됐대. 응? 그러면 인가 고시가 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저 앞에 조합이 맨 처음에 작성했던 계획안이 행정청의 승인까지 받아서 다 공고까지 되면 그러면 이제 이 관리처분 계획이 되고 이제 안이라는 꼬리표가 떨어진 거야. 계획이 되고 이거는 재건축 조합이 행한 행정처분이 된대요. 조합이 행한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게 된다. 그러면 자 여기서 시간대를 나눠보면 여기까지로 자르는 거야. 응?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 조합이 관리처분 계획을 짰고 조합원 총회에서 통과. 근데 여기에 하자가 있어. 응? 뭔가 자격 없는 자가 투표를 했다든지 뭐 과반수가 안 넘었는데 통과를 시켰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고 조합원이 주장을 해. 어떤 조합원이. 그러면 요 뒷단계까지 가기 전이라면 총회 결의하자 있으면 총회 결의만 따로 떼서 그러니까 이 뒷단계까지 가기 전이니까 여기 뒤에는 없는 거지. 총회 결의를 행정소송 중 대등한 관계에서 다투는 당사자 소송으로 조합을 상대로 당사소송으로 싸우래. 이 총회 결의 무효로 판결해달라고. 이게 지금 첫째 문장.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총회 결의까지만 나온 단계가 아니라 이미 2단계까지 가버렸어. 결의에 하자가 있었는데 신청이 들어갔고 행정청이 인가 고시까지 해주고 나면 최종 이게 조합이 행한 처분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고 버리면 조금 아까 읽었던 판례와 똑같아. 이게 최종 처분이 돼버렸으니까 이 조합 총회 결의는 이 관리처분계획이라는 처분이 행해지기 위한 절차적 요건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미 2단계까지 간다면 여기에 하자 있었더라도 이걸 갖고 취소해달라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고, 다만 총회 결의는 이걸 취소해달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될 뿐이지 소송 대상은 이걸 갖고 싸워야 된대. 여기까지 안 나갔으면 이거를 당사자 소송으로, 근데 여기까지 나가버렸으면 이거는 공권력 행사인 처분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항고 소송으로. 응? 그래서 그 밑에 봐봐. 이제 넷째 줄 끝에 당사자 소송 얘기 나왔지만, 그러나 그 밑에 보면 자, 조합이, 재건축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행정청의 인가 고시까지 있게 되면, 응? 그러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은 조합이 행한 하나의 행정처분이 돼버린데, 그렇게 돼버리고 난 뒤에는 이제 설령 그 앞선 절차인 조합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뭘 대상으로 싸워? 그 조합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총회 결의 부분만을 떼어서 소송 대상으로 삼는 건 안 되고, 최종 처분인 관리처분 계획을 대상으로, 이건 처분이니까 항고 소송인 취소나 무효 확인해달라는 소송으로 싸워야 된다. 그지?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응? 자,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행정청의 인가 고시까지 있게 되면, 그죠? 그러면 이제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뭘 대상으로 소송해야 돼? 응? 앞에 그 밑에 봐.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뭐야?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 응? 으로 뭐야? 그러니까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뭘 다투는 거야? 조합이 통과시킨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 계획이 행정처분이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을 취소나 무효 확인해달라고 항고소송으로 써야 돼. 항고소송. 소송 대상은 관리처분 계획. 소송 유형은, 종류는 항고소송. 취소나 무효 청구. 응? 따라서 맨 밑에 줄은 이미 행정청의 인가 고시까지 되고 난 마당에 뭐야? 앞선 총회 결의 부분만 따로 떼서 당사소송으로 다투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응? 만약에 총회 결의까지만 있고 인가 고시되기 전이라면 총회 결의만 따로 떼서 이걸 갖고 당사자소송으로 소송으로 다투면 되지만, 이미 2단계까지 가면 이제 이거 갖고 싸울 게 아니고 이걸 항고소송으로 싸워야 된다. 응?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14번 별것도 없고, 조합이 뭐 했어? 관리처분 계획 짰대. 응? 줄이면 조합이 관리처분 계획 짜서 총회 결의까지 통과하고 행정청 인가 고시까지 다 받으면 뭐가 된대? 조합이 행한 독립된 처분에 해당한다. 밑줄 친 거, 그지? 그러니까 이게 13, 14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15도 마찬가지네. 응? 아까 12번하고 연결되지? 조합원들이 모여서 조합 설립에 다 동의했다. 뭐 동의가 있다. 근데 조합 설립 결의란 말 대신 여기는 동의란 말을 썼네. 조합 설립 동의나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행정청에 의해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조합 설립 결의반을 따로 떼 소송하는 건 의미가 없지. 최종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다투어야 된다. 이 논리 이해하지? 다. 응? 그러나 16번은 또 어떤 건가요? 자, 16번은 재개발조합이나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은 소위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이야. 응? 공법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과 관계된 일은 공법적인 일이고 그건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되겠으나 핵심은 이거죠. 첫째 끝에 재개발조합과
그 조합 내부의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 사이 관계는 어떤 관계? 그런 민법상 고용계약 관계래. 그러니까 재개발 조합이 자기네 조합장을 누구를 임명하고 뭐 이사를 누구로 임명하고 이런 거는 또 그 사람을 해임시키고 하는 관계는 조합 내부의 사법 관계. 응? 자, 재개발 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 임원 간의 법률 관계는 뭐야? 공법상 법률 관계 아니라서 당사자송 이런 것들을 싸울 대상이 아니고 뭐야? 밑에서 세 번째 줄 재개발 조합과 조합장 사이에 선임 해임 등을 둘러싼 관계는 사법상의 법률 관계로서 민사송으로 다퉈야 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이 어느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으로 이제 선임이 됐었는데 뭔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조합에서 해임을 했나 봐. 그럼 그 조합장 잘린 사람 억울하면 조합을 상대로 민사송으로 싸워야지 행정송으로 싸울 문제가 아니래요. 응? 자, 이것도 중요. 10번. 또 하나 17번. 네. 자, 무슨 도시환경정비조합과 시공자 사이에, 시공자는 이제 건설회사 같은 거지. 응?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이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나 뭐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이나 거의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가 그렇게 의미를 크게 둬야 정도로 뭐 이렇게 중요한 차이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비슷한 거로 보세요. 응? 응? 아, 뭐 우리 동네 뉴타운 사업 하면 그것도 무슨 조합 만들잖아. 그 지역 주민들이. 응? 그러니까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시공회사. 여러분들 재건축 사업하면 거기 어느 지역의 재건축 사업 쪽에 조합이 만들어지고 이 조합이 어떻게 돼? 삼성하고 이 아파트 건설하는 계약을 맺을지. 응? 이 시공회사하고 사이에 그 건설 계약 맺는 거 있지? 이거 무슨 관계? 사법 관계. 응? 그래서 조합과 시공자 사이에 체결되는 공사 도급계약. 도급계약이라는 건 일회성 계약을 그렇게 칭합니다. 공사계약. 응? 이거 사법 관계다. 응? 민사송으로 써야 될 문제. 그 다음에 18번은 자, 가로치고 조합을 따로 만들지 않고 일정한 지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벌이겠다고 신청. 응? 행정청이 그 몇 명의 토지 소유자들에 대해서 그래, 니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시행해라 하고 사업 시행 인가해주는 조치는 표현은 인가지만 그 몇몇 특정 토지 소유자들에게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특허. 응? 설권적 처분이라고 그랬죠? 특허 유의하고요. 또 19번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도시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인가하는 것도 특허래요. 설권적 처분. 응? 20번도 무슨 이렇게 나오죠. 개발 촉진 지구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 사업에서 지정권자는 그 개발 사업자로 지정할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특정한 지역개발 사업의 실시 계획을 승인해주는 처분은 뭐야? 응? 둘째 끝에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한 지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 그 특허라는 뜻입니다. 응? 다 특허. 그 다음에 21번. 네. 우리 법무부 장관의 공증인가에서 거기 읽어보니까 공증사무라는 성격은 본래 국가사무인데 공증이라는 게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행위입니다. 공증사무는 본래 국가의 사무인데 그래서 이렇게 공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증인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걸 기사에서 많이 나와. A하고 B하고 뭔가 계약을 맺고 거래 관계를 했다. 근데 이거를 지네 둘만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에 간다든지 또 법무사라고 있죠. 법무사 사무실 가서 우리 이렇게 이런 내용에 합의하고 계약 맺었다는 걸 증명해달라. 이렇게 되면은 변호사나
거기다 변호사도 도장 찍어주고, 이렇게 계약 맺음을 증명함.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법적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제 명쾌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증인이니까. 이제 그런 제도야. 그래서 이제 공증인이라는 걸 이제 법무부 장관이 누가 이렇게 이제 공증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지정을 하게 법이 해놨나 봐요. 지정권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나 뭐 법무사 이런 일정한 자격 가진 사람들에게 공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어떤 자격 가진 사람을 공증인으로서 인가하고 임명하는 행위는 이쪽에 뭐야? 특별한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라고 그랬지? 국가가 사인에게 특정한 특별한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특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가면 어떻게 돼? 재량이다. 보면 법무부 장관에게 재량이 주어져 있다. 그 다음에 최근 문제, 최근 판례 22번 또 뭐 나왔어? 법의 노조 통보. 이 법의 노조 통보라는 게 소위 전교조 사건이야. 그러니까 전교조가 뭐의 줄임말이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그지? 속칭. 근데 원래 그 교직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현직 교사래야 돼. 근데 이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 현직 교사에서 그 노조원이었는데, 농조합에 가입한 교사였는데, 이 사람이 학교에서 막 억울하게 해고가 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현직 교사의 신분을 잃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조합원 자격이 없는 거야. 근데 이 해고된 교사 소송 붙어서 싸우고 있어. 지금 소송으로 지금 계속 대법원까지 가느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야. 해고는 된 상태에서 교사의 신분을 잃었지만 자기의 해고 조치는 무효야 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전교조에서 이 사람들을 내치지 않고 계속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같이 지원하고 싸우는 거야. 근데 법무부 장관이 여기서 노동부 장관이 당신들은 해고된 교사, 그래서 교사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지 않은 자를 계속 노조원으로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이거 잘못된 거다. 그 사람들 빨리 정리해라 하고 그러는 거야. 근데 안 따르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노동부 장관이 당신들은 법이 인정하는 노동조합으로 인정 못한다라고 통보를 한 거야. 그게 법의 노조라는 거야. 법이 인정하는 노조가 아니다라고 통보했는데, 이건 단순히 이미 법이 인정하는 노조가 아닌 것을 단순히 상대방에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게 아니라, 니네는 법이 인정하는 노조가 아니다라고 노동부 장관이 통보를 함으로써 비로소 법이 인정하는 노조가 아니게 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뭐라는 거야? 이 자체가 처분인 거예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넓게 보면 특허입니다. 그래서 법의 노조 통보는 이미 법률에 의해서 법의 노조가 된 걸 사후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정도에 불과한 게 아니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있던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장관이 통보를 함으로써 그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 처분이죠. 여기 특허적인 성격을 갖는 거예요.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형식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자, 3번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특허는 아까 허가하고 비교. 허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허가하는 경우 있어 없어? 허가는 보통 허가받은 자가 신청을 해오면 심사에서 허가를 하지만 행정기관이 아까 신청 없이 없는데도 입산 금지를 해제한다든지 통행 금지 해주는 조치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특허라는 그거는 특정인에게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라 그래요. 특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행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특정인에게만 해주는 거예요. 응? 이거 중요한 논점. 그 다음에 4번. 특허는 당연히 1번 형성적 행정행위 계통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응? 형성적 행정행위. 동그라미 2번.
특허는 재량행위입니다. 몽땅 다 재량행위. 응? 그리고 3번. 여러분 허가는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만 돼? 물론 보통 많은 경우가 신청받고 하는 거지만 신청이 없어도 행해지는 허가가 있었잖아. 특허는 언제나 신청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특허는 상대방의 신청, 출원이라고도 말해. 언제나 상대방의 신청을 필요로 하는 행위입니다. 응? 따라서 신청이 없는데 뭐 특허를 해줬다 그러면 그건 무효입니다. 응? 자, 동그라미 4번은 별건 없습니다. 자, 4번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설명만 들어봐. 행정기관은 신청 순서에 관계없이 특허할 수 있다. 왜냐면 뭐 신청을 먼저 했든 나중에 했든 다 받아가지고 누가 가장 적합한 자냐 하나 선정해서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대로 내주는 게 아니야. 가장 적합한 자를 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순서가 상관없어요. 그래서 선언주의가 적용되는 건 아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읽고 지나가요. 시험에서. 효과. 특허를 내주면 상대방한테 어떤 독점적인 권리, 다른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특별한 권리, 신분, 지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상의 이익이죠. 특허에 의해서 부여받은 이익은 법률상 이익. 그러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소송할 수 있죠. 그건 당연히 소송장이 주어지고 법률상 이익.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특허를 해주게 되면 상대방한테 부여되는 권리 같은 거는 거의 대부분 행정법상의 권리야. 공법상 권리가 대부분이지만 두 번째 줄에 보면 사권인 경우도 있어요. 사법상 권리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광업 허가라고 특허라고 한다 그랬지. 광업 허가. 그러면 신청을 받아 행정원이 광업 허가를 내주는 건 당연히 우월한 지에서 법 집행하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정처분, 공법적인 거지만 상대방한테 발생된 부여된 권리는 광업권이라는 권리인데 이 광업권이라는 권리는 이제 사법상의 권리의 성격을 갖는 거다. 똑같은 게 어업 면허를 내줌으로써 상대방한테 부여되는 어업권은 사법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봅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아까 이제 그냥 스치고 왔는데 허가는 언제나 행정법이 정한 금지 의무 없애주는 거, 공법적인 효과만 있는 겁니다. 근데 특허는 이게 공권인 경우도 있고 사권인 경우도 있다. 네, 3번은 따로 외울 필요는 없죠. 이 특허도 상대방의 그 자격 능력, 사람 보고 내주는 거는 타인에게 효과가 이전될 수 없고 대물적인 특허는 이전될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양립할 수 없는 이중의 특허. 예를 들면 어느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여기를 간척 사업 매립할 수 있는 면허를 내주는데 똑같은 이 지역에 대해서 A한테도 매립 면허 내주고 B한테도 매립 면허 내주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한 사람 먼저 내준 걸 인정하고 나중에 해준 거는 무효로 하는 게 원칙이야. 특별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그냥 눈을 읽어봐. 4번 양립할 수 없는 이중 특허가 나간 경우 세 번째 줄 특별한 규정이나 원칙적으로 나중에 행해진 특허는 무효로 처리하도록 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넘어가고 자 6번 중요합니다. 무특허 행위. 그러니까 법에 의하면 특허를 받고 나서야 할 수 있는 행위를 특허 없이 하는 행위 어떻게 된대? 거기 밑줄. 특허는 개인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유효가 되느냐 무효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요건입니다. 특허는 뭐라고? 유효 요건, 효력 요건이라고도 표현했죠?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야? 특허 받고 해야 될 행위를 특허를 안 받고 하면 행위 자체가 무효입니다. 허가하고 다르지. 아까 허가는 뭐였어? 허가는 적법 요건으로 봐요. 개인들이 하는 행위가 적법이 되느냐 미법이 되느냐 이것만 결정합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고 해야 될 행위를 무허가로 하면 미법은 돼서 처벌은 되지만 효력까지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특허는 효력 요건이야. 특허 받지 않고 행위하면 그 행위는 무효 처리됩니다. 무효. 그리고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은 원칙대로 처벌을 안 하고 하여튼 무효. 그래서 중요한 단어 특허는 효력 요건 내지 유효 요건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인가. 인가 잘해야 됩니다. 자,
우선 문장을 읽어보가. 인가라고 하는 우리 행정기관 하는 조치는 타인의 행위를, 타인의 법률 행위를,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그래서 개인이나 무슨 단체가 뭐 어떤 권리나 의무, 신분주의 이런 걸 발생시키려고 하는 행위를, 법적인 행위를 하고자 하는데, 이게 사회 공익하고 별 관계가 없으면 지네들끼리 하고 지네들끼리 효력 발생하게 자유로 내버려 두면 돼요. 근데 이게 그 하고자 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하고도 연관성이 커요. 그래서 법으로다가 야, 니네들 개인끼리 한 행위만 갖고는 안 되고 니네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의 행위를 다 정한 다음에 감독기관인 행정기관에 신청해서 검토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라 해가지고 행정기관이 승인해주는 제도야. 응? 그래서 그렇게 써놨죠. 타인의 법률 행위를 행정기관이 동의 내지 승인의 형식으로 보충을 해서, 그 보충하는 건 마지막 단계의 효력 발생을 위해서 보충을 해줘서 그 신청한 그 타인들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그런 행정기관 행위, 행정행위. 일단 개념 알아두세요. 그리고 얘가 쭉 나있으니까 얘는 또 눈으로 읽고, 응? 다 판례에서 나온 것들이야. 그래서 일단 오른쪽에 보면 다 판례 드러났어.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우리 그 둘레 다섯 공공요금인가 이런 거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올리고 싶대. 요새 같으면 전기요금 엄청 올리고 싶겠지. 뭐 기름값 오르고 뭐 하니까. 한국전력공사 그 전기를 생산 원가도 못 미치게 받아요. 그 적자야, 한전. 그죠? 사기업 같으면 절대 그렇게 가격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걸 공기업으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요금을 통제하고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요금을 못 올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이 서민들 거의 살기 힘들어요. 응? 그 비싼 전기료를 어떻게 내고 살아? 그죠? 그만큼 이제 없는 사람들 다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금을 통제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한전에서 이렇게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니, 응? 그 얼마를 인상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해갖고 감독기관이 어디겠어? 아마 그 한국전력공사를 감독하는 데가 어딜까? 산업통상부 장관일까? 아니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어떤 관련 부처 장관이 있을 거야. 신청. 응? 그래서 거기서 검토해서 이거는 정말 타당하다. 이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못 올려가지고 적자가 심화되고 있으니 이 정도 올리는 거를 승인한다. 그죠? 그리고 승인이 돼야 그거 올릴 수 있는 거야. 여기 인천 시내버스 요금, 여러분 생각해봐. 어저께인가 기사 보니까 뭐한데 라면값 뭐 다 한 10% 이상씩 올린대요. 응? 뭐 아이스크림값, 과자값, 라면값 이거 올리는 거 정부가 뭔가 간섭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 원칙적으로 기업들이 자기네 제품의 가격을 올리건 낮추건 우리가 강제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제할 필요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경쟁 기업이 있고 경쟁 제품이 있어. 자기네 것만 가격 올려봐야 어떻게 될까요? 덜 팔리겠지. 그만큼 덜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따져봐서 우리가 가격을 올렸을 때 이게 올려도 사람들이 조금 더 비싸도 우리 거 사 먹을 거야. 뭐 이렇게 자신이 들면 올리는 거야. 그죠? 어쨌든 그래서 정부에서 이 자유로운 경쟁 시스템에 맡겨놔도 별 문제가 없는 거.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대체 상품이 있으니까 그거 사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정부가 규제할 필요가 없어. 개입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시내버스 요금 버스 업자들이 마음대로 올려봐. 그럼 뭐 우리 서민들은 그렇다고 차를 사서 자기가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 다른 대체 수단이 없어요. 이런 거는 정부가 통제를 해야 돼. 그래서 버스 업자 마음대로 요금을 못 올려받게 합니다. 올리고 싶으면 이렇게 얼마 올리셨다고 인천의 시내버스 업자 같으면 그 안을 작성해서 아마 인천시에다 제출해야 될 거야. 그럼 아마 시의회에 거치게 될 걸. 시의회에서 승인하고 최종 시장이 승인해줘야
부분을 올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통제하는 게 이때 행정기관의 그 마지막 이제 내용은 다 개인들이 작성해 오면 행정기관이 하는 일은 뭐야? 검토해서 yes 아니면 no 이것만 하는 거야. 응? 그게 인가라는 조치예요. 인가해주거나 인가를 거부하거나. 응? 그래서 거기 들어있는 것들이 다 뭐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해봐. 로또 당첨 100억이 당첨됐어. 근데 나 평소에 내가 돈이 생기면 학교를 하나 내가 설립하고 싶었어. 그래서 뜻을 이뤘어. 로또 1등 당첨돼서. 근데 100억 당첨돼도 얼마 받을까? 세금이 25%인가 돼요. 그러니까 100억 당첨돼도 이것 떼고 저것 떼면 한 75억? 많아야 75억 받을 거야. 그래도 나 50억을 딱 떼가지고 나 무슨 학교 하나 세울래. 자기가 무슨 학교를 세웠어. 근데 학교를 세웠어도 그 학교 그러면 다니고 졸업하면 그 학생들 무슨 학력 인정될까? 학력 인정되려면 이게 정규 학교로 승인이 나야 돼. 그래서 이게 사립학교 설립했다고 교육감이나 교육부 장관에게 신청을 해서 이게 학교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학력이 인정되는 그런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원래 학교 설립해서 운영하는 건 개인들의 자유이긴 한데 이게 교육이라는 거는 또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개인들 마음대로 막 이상한 거 가르치고, 그죠? 사설 학원도 아니고 학교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사람들 모아갖고 이상한 거 가르치고, 그죠? 이렇게 된 문제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것이 행정기관의 어떤 눈길이 미치는 그런 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는 거죠. 사립학교 설립 인가라든지 어쨌든 그런 거다. 2번 학문상 이런 내용의 조치를 인가라고 하는데 표현은 또 제각각이다. 응? 허가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특허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용어로 쓰이는데 우리는 내용 갖고 판별해야 된다. 오른쪽에 가서 인가에 해당하는 내용 조치 달달 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 응? 자, 1번 어때?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을 허가한다. 법에서는 이렇게 허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단법인의 정관이라는 게 재단법인 자기네 조직의 단체의 운영 규정이에요. 기본. 응? 근데 그건 지네들이 정하는 거야. 자기네 재단법인이라는 단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응? 운영에 관한 규정 자기네들이 정하는 건데, 근데 이거 맨 처음에 만들어서 행정기관에 우리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승인해달라 해가지고 인가받아서 정관을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어떤 걸 바꾸고 싶대.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한대?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해가지고 또 감독기관에게 신청해서 이제 정관 변경 허가를 받도록 법이 정하는데 표현은 허가라고 돼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지네들이 자유로이 내용은 다 정해갖고 감독기관에게 요거 공익적 관점에서 검토해서 승인할지 여부만 해달라 신청 들어와서 행정기관이 그 승인해주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인가에 해당한다. 자, 우리 외울 거 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는 인가라고 봐야 된다. 인가. 그 다음에 2번 또 토지거래 허가. 응? 표현은 허가라고 돼. 여러분 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 진짜 허가라고 하려면 허가가 되기 전에 뭐가 먼저 전제가 된다 그랬어? 모든 사람들에게 금지가 돼 있어야 돼요. 법으로 모든 사람은 금지를 시켜놔야 되는 거거든? 금지해놓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제 금지 풀어줘서 너는 해도 돼 하는 게 허가라 그랬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땅 사고 파는 토지 거래는 다 금지된 게 아니에요. 다 자유예요.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다만 이제 땅 투기가 막 일어나는 곳, 응? 이런 곳은 좀 규제가 좀 필요해.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땅 어디나 자유롭게 거래 계약 맺고 거래할 수 있는 건데 행정기관에서 무슨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자유롭게 자기네들끼리 땅 사고 파는 계약 맺고 돈 받고 땅 문서 넘겨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땅 산 사람이 가서 내 땅이다 하고 소유권 등기를 하고 그냥 다 끝나는 거지. 행정기관에 뭐 허락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땅 투기가 막 일어난다. 그러면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지정을 해놓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있는 땅을 사고 파는 거 금지되냐? 그렇진 않아. 거기도 사고 파는 거 자유야. 거래 계약 맺는 건 자유인데 다만 사고 파는 사람끼리 거래 계약을 맺은 다음에 행정기관에게 승인해달라고 신청하래.
그래서 행정위원회 보고 얘네들 이거 투기 목적으로 거래하는 거 아닌가? 요거 살펴본데 투기 목적의 거래는 아니다. 그러면 니네들 하고 싶은 거래 계약대로 인정한다. 이게 토지거래 허가야. 그러니까 성격은 인가다 이거지. 응? 진짜 허가라고 하려면 토지거래 자체를 금지시켜 놓고 일정한 요건 갖췄을 때 풀어주는 그런 조치를 해야 허가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거래 자체는 자유. 다만 일정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된 구역 내의 토지거래만큼은 투기 목적의 거래가 아닌지 이 통제 관점에서 행정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행정기관이 승인해주면 이제 원하는 대로 효력이 생기게 하는 거. 승인 안 해주면 거부되면 아무 거래 효력이 안 생기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 외울 거 토지거래 허가는 인가다. 응? 기억할 거는 그거예요. 인가. 응? 그 다음에 5번이 중요합니다. 자, 관할 행정청이 사립학교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걸 승인해 주는 행위. 여기도 가만히 잘 보면 사립학교 법인이 자기네 뭐 이사장, 이사 누구를 이사장, 이사로 할 것인가는 자기네들이 다 선발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들이 이 사람을 이사로 선임을 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감독행정청에 신청, 우리가 이사로 뽑은 사람을 승인해 달라. 행정이 승인하면 이제 이사로서 취임의 효력이 생기는 거야. 응? 그래서 이미 내용은 자기네들이 다 정해갖고 온 거고 행정청은 예산님 노만하는 그런 겁니다. 응? 자, 외울 거 사립학교 법인의 임원 취임을 승인하는 행위는 사립학교 법인이 자기네가 임원을 뽑은 행위, 임원 선임한 행위를 즉 그 효력이 완성되게 만드는 마지막 요건으로서의 행정위원회 효력 보충해주는 보충행위다. 인가라는 뜻입니다. 인가행위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이면 뒤에 거는 이제 그 5번에 뒤에 거는 근데 만약에 자 갑이라는 사람을 우리 학교 이사로 선발을 했다. 학교 법인이 교육부 장관에게 인가해달라고 신청. 근데 행정기관이 인가 거부하면 누가 거부한 거 위법이라고 누가 싸울 자격이 있을까? 신청을 했던 학교 법인이 소송할 자격이 있고요. 학교 법인만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임원으로 선임됐던 사람 있잖아. 그 사람도 결국 인가 거부로 해서 이사가 될 수 없었잖아. 그러니까 임원으로 선임됐던 사람도 거부로 인해서 임원 못 됐으니까 그 거부 차원에서 선임됐던 이사도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 아래 문장은 그래서 자 5번 판례 다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6번은 재개발 조합이 관리처분 계획을 짰고 그 계획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인가해 주는 건 말 그대로 뭐야? 행정기관이 짜놓은 계획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행정기관이 승인해 주는 말 그대로 인가라는 겁니다. 관리처분 계획자원고에 대해서 인가하는 건 말 그대로 인가. 그래서 아까 배웠듯이 이 관리처분 계획자원고에서 인가해주면 이제 인가가 되고 난 뒤에는 이 관리처분 계획은 조합이 행한 독립적인 행정 처분이 된다 그랬잖아. 인가를 받게 되면. 자, 그 다음에 7번은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도록 인가해주는 것은 뭐야? 이미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주체로서 행정 주체의 지위를 부여했죠. 그래서 그 행정 주체의 지위를 부여하거든 재건축 조합에 대한 조합이 사업을 사업 계획 짰고 그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인가하는 거. 또 두 번째 또 뭐냐? 사업 시행 계획 인가하는 거 다 인가래요. 인가. 그 다음에 8번은 조합 추진 설립위원회를 구성하는 걸 승인하는 거. 그럼 우리가 또 이걸 시간 순서대로 자 느려보면 아마 우리가 아까 배운 거 조합 설립기로 결의 해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 이렇게 나오잖아. 아까 했지? 그 다음에 근데 그 앞에 뭐 있어? 여기 보니까 무슨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또 신청을 받아 신청이 들어가면 행정기관이 재건축 조합 구성을 승인하고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그럼 요 추진위원회 아직 조합을 만들지도 않았어. 조합을 만들려고 추진위원회를 만든대.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행정기관에 신청. 그래 너네 조합 추진위원회 만드는 거 승인. 이거 인가? 응? 그죠?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뭐 하겠어 결국 조합을 만들려고 뭔가 준비하고 하겠죠? 그래서 아까 무슨 뭐 이제 조합을 만들기로 아까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조합 설립하기로 무슨 결의. 그 다음에 행정청이 조합 설립을 인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죠? 인가.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이 만들어진다면 무슨 재건축 관리계획, 사업계획, 계획 짜고 계획에 대해서 또 신청해서 승인받고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요거는 인가고 이건 아까 배운 거. 요거 조합 설립 결의를 거쳐 조합 설립을 인가하는 거 이건 뭐라 그랬어? 특허. 응? 자, 그래서 8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은 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걸 행정기관이 승인하는 조치는 인가다. 그러면서 내가 그 밑에다 또 친절하게 너무 친절을 베풀었나 봐. 그 문장이 별표 있잖아. 그 별표의 앞부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는 조치는 인가고 셋째 줄에 조합 설립을 인가하는 건 특허다. 응? 이미 배운 거 다시 한번 쓴 거예요. 자, 들어가면 또 남았어. 인가. 9번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변경을 허가. 아까 뭐 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랑 논리 똑같은 겁니다. 응? 인가다. 인가이고 재량행위래. 응? 10번 공익법인이 기본재산 처분하는 것을 허가하는 거. 응? 공익법인이 소유한 재산 중에 기본재산이란 건 그 원래 설립 목적인 어떤 특정한 공익 목적을 위해서만 쓰도록 이렇게 지정된 재산입니다. 기본재산.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는 못 쓰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 아까 사립학교를 설립하잖아. 그러면 그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땅과 건물 같은 거 그 교육 목적, 학교의 교육 목적으로만 쓰도록 지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는 못 쓰게 제한해 놓은 재산을 그런 걸 기본 재산이라고 합니다. 응? 그런데 그렇게 지정된 기본 재산을 뭐 팔거나 뭐 이런 거를 허가하는 거. 응? 공익법인이 소유한 기본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은 표현은 허가지만 법적 성격은 인가다. 그러니까 처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건 아니고 자유로이 허용이 되는데 하려면 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하도록 한 거라. 응? 금지된 걸로 허용한다면 허가라고 해야 되겠으나. 자, 그 다음에 12번. 자, 그리고 첫째 끝에 자동차 관리 사업자 단체인 조합 또는 자동차 관리 사업자 조합, 자동차 관리 사업자 협회 이거 설립을 인가하는 조치도 표현도 인가, 성질도 인가.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 이거 허가 아니고 인가. 그 다음에 최근 13번은 주택조합, 조합장 명의 변경, 조합장의 이름을 바꾸는 거, 조합장 명의 변경에 대해서 인가하는 거는 또 표현 그대로 인가네요. 그 다음에 최근 판례 14번. 자, 임대주택법상 분양 전환을 승인하는 것 중에서 분양 전환 가격을 승인하는 부분. 여기 분양 전환 가격을 그러니까 원래는 임대주택이었는데 임대주택은 세 놓는 거죠. 응? 근데 뭐로 바꾼다? 이제 사고팔고가 가능한 분양 쪽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분양 전환을 해주면서 분양 전환 승인해주면서 가격은 이제 얼마로 팔아라. 이렇게 이제 그 분양 전환 가격 승인하는 조치는 인가래요, 아니래요?
결론 인가로 보지 않았어요. 응? 그래서 요 결론, 이거는 단순히 분양계약의 효력을 보충해서 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인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시험은 인가가 아니라고 했다. 이것에서 끝인 거예요. 응? 판례도 더 이상 안 나가요. 응. 여기 최근에 문제 나왔었고, 자, 인가의 형식. 자, 형식은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아니 생각해봐. 인가라는 건 개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내용, 지네들이 다 작성을 해갖고 우리 이렇게 하고 싶은데 행정기관이 좀 승인 좀 해달라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행정기관이 획일적으로 야 뭐는 인가한다 이런 건 없는 거야. 응? 그냥 다 인가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자기가 원하는 내용 작성해서 신청이 들어와야 인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 신청받아서 결정하는 거지. 행정기관이 뭐는 다 인가한다 이런 게 성질상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언제나 인가는 구체적인 심사 결정에 의한 처분 방식으로만 행해지지 법 자체에서 인가가 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1번. 자, 쌍가로 3번. 1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가의 대상이 되는 개인들의 행위. 인가는 결국 개인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효력 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인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개인들의 행위는 법률 행위만 인가 대상이에요. 자, 밑줄 법률 행위만 인가 대상이에요. 법률 행위에만 한정. 그럼 뭐야? 사실 행위 인가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이게 아까 허가는 많은 경우 사실 행위가 허가 대상이고 거래 계약 같은 법률 행위가 이제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인가는 법률 행위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법적인 권리 의무 발생시키는 법적 효과 발생과 상관없는 사실 행위는 인가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허가 대상은 될지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그렇다면 법률 행위만 인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법률 행위는 또 이게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공법 행위와 사법적인 효과, 사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사법상 법률 행위 다 둘로 나눠질 수 있는데 어느 것이라도 법률 행위면 되는 거지 상관없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법률 행위는 공법상 법률 행위와 사법상 법률 행위가 모두 인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응? 아까 같이 토지 거래 계약 사법상 법률 행위입니다. 근데 법에서 행정기관에 인가받아라 돼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중요. 그리고 인가는 특정인이 신청을 해와야만 행해지는 거니까 신고성도 없는데 불특정 다수인에게 행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 끝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행해지는 경우는 없다. 자, 성질은 1번은 특별한 건 없고 1번은 뭐야? 계통상 형성적 행위로 분류되고 다만 이제 신청을 받으면 행정기관은 어떻게 돼? 인가를 해주든가 요건은 못 갖췄으면 인가를 거부하든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읽어보면 자,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 내용은 신청인이 결정해. 행정청은 그냥 소극적으로 인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결정하죠.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멋대로 어떻게 돼? 신청한 내용을 멋대로 막 수정해갖고 인가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얘기가 또 이어집니다. 자, 2번 중요합니다. 인가는 재량행위일까요? 기속행위일까요? 자, 첫째 끝에 재량행위가 원칙입니다. 재량행위로 보는 게 일반적 견해. 다만 둘째 끝에 보면 기속행위로 본 경우도 있어요. 네, 이 정도. 원칙은 보통 잘 모르겠으면 재량행위로 본대요. 예외적으로 기속행위로 인정한 사례만 예외적으로 뭐 2개 정도 공부합니다. 사립학교법인의 이사 취임 승인하는 거, 또 이사의 소집을 승인하는 거 다 인가인데 이거 기속행위라고 했어요. 밑에 이제 판례로 다 소개돼 있어요. 그리고 인가는 언제나 신청을 전제로 하니까 상대방이 신청을 필요로 하는 행위입니다. 언제나 신청을 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온 거죠. 인가 판례 알아보기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재단법인의 임원 취임을 승인하는 게 인가죠. 그럼 인가는 재량행위다. 인가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행위다. 그러니까 기속되어 행정청이 신청받고 기속되어 무조건 인가해줘야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네, 재량이. 자, 2번도 2번 그렇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그 승인이 바로 인가의 조치입니다. 인가에 해당하는 조치. 근데 특별한 요건이 뭐 따로 명확하게 정해진 거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돼? 이거 상대방한테 이익 주는 행위고 그렇다면 즉적으로 재량행위로 보는 게 맞다. 응?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이제 인가로서 그 승인이 인가해주는 조치로서 상대방한테 이익 주는 조치이기 때문에 뭐 요건에 관해서 딱 이리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재량행위다. 응? 그다음에 3번 학교법인의 이사 취임 승인도 이사로서 인가로서 근데 이사 취임 승인은 기속행위라는 게 특징이지. 인가인데 기속행위. 또 4번도 학교법인의 이사회 소집 승인도 인가로서 기속행위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기속행위다. 그 다음에 5번도 토지거래계약 허가. 토지거래 허가라고 약칭하고 토지거래 허가도 어떻게 된대요? 응? 법이 정한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것도 기속행위 성격을 갖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도 기속행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법이 정한 요건 갖추면 말하면 토지거래 허가 인가해줘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러면서 법에도 없는 인근 주민들의 뭐 반대니 뭐 이런 법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 응? 그 다음에 6번은 사립학교 법인의 임원에 대한 취임 승인은 인가로서 감독관청은 이사 취임 승인을 하면서 인가를 하면서 단순히 인가하거나 인가 거부하거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인가를 하면서 인가 승인, 그러니까 인가 여부만 결정할 수 있으면 취임된 이사의 임기를 감독청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는 없다. 그 인가 여부만 결정해야지 왜 학교 법인이 스스로 결정한 이사의 임기를 멋대로 감독관청이 인가해주면서 막 바꿔놓냐 말이야. 그건 안 된다. 인가 여부만 결정해야 된다. 자,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 자, 7번 아주 중요합니다. 자, 문장의 주어. 행정청이 아까 재건축 조합이 작성한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어떻게 된대? 행정청이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해줄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밑줄 쳤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관리처분 계획에 법이 규정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계획 내용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 확인하여 인가 여부만 결정할 수 있을 뿐 거기다가 땅을 기부해라 이런 인가해주는 조건으로 땅을 기부하라는 등 그 기부 체납 같은 다른 조건을 붙이면서 할 수는 없대. 응? 밑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7번. 반면에 8번하고 대비시켜봐. 8번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는 인가해주는 건데 이때 인가해줄 것인가 여부는 재량행위라서 재량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어떻게 해도 돼? 하면서 조건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부관을 붙이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응?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는 인가고 재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이 인가해주면서 조건 등 이런 부관을 붙일 수 있대. 그러면 7번은 아예 조건 같은 다른 부관은 못 붙인다 그랬잖아. 근데 8번은 붙여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 따로따로 외워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응? 자, 그 정도 하면 될 거고. 자, 인가의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인가의 효과는 인가의 효과는 특별한 건 없네요. 인가는 타인이 의도하는 법률행위의 효과를 완성시켜주는 보충적 행위이고 인가의 효과는 인가 대상인 그 법률행위가 공법적인 행위면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사법적이면 사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특별한 거 없습니다. 2번도 그냥 눈을 읽어요. 인가해주면 그 인가 대상이 된 그 행위만 인가해준 것이지 그게 타인에게 그 인가된 효과가 승계되지는 않는다. 이전 승계되지는 않는다. 자, 밑에 6번 공부하세요. 인가받도록 정해져 있는 행위를 인가 안 받고 하면 어떻게 된다? 8번. 인가는 무슨 요건이라고 했어? 효력 요건.
인가 안 받고 하면 무효입니다. 무효.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게 돼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판례. 자, 아주 오래전 판례인데 얘는 최근에도 문제를 내더라고. 이게 언제적 판례야? 70년대 판례를. 자, 다른 판례도 얼마든 좋은 게 있는데, 자, 1번. 아마 옛날에 이제 외국에서 뭔가 재료를 사다가 우리나라 공장에서 그 재료를 가공해서 무슨 수출품을 만들어서 판단 말이야, 외국에 다시.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목적은 제품을 만들어서 국내에서 제품 만들어서 다시 해외 수출용이야. 그래서 거기 보면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자재 사용 목적. 응? 그러니까 원료 기자재를 국내에 외국으로부터 사온 목적이 뭐야? 만들어 다시 외국에 제품 만들어 팔아서 외화 획득용이란 말이야. 그러면 아무래도 좀 싸게 샀겠지. 정부에서 세금을 뭐 거의 안 물린다든지. 그런데 이걸 그렇게 외국에서 사온 원자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 행정청에 신청. 응? 그럼 행정청이 이거 승인해 주는 것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은 뭐래? 인가로서. 여기 주무부 장관의 승인이 인가입니다. 근데 인가인데 이거 뭐래? 개인이 하고자 하는 행위 효력 요건이 효력 규정이래잖아. 단속 규정이 아니고, 응?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안 받고 그 용도 변경했다면 그건 무효다. 응? 효력이 부정되는 거죠? 네, 1번. 그 다음에 2번은 뭐야? 저도 그때 공유수면 매립 면허 받은 자가 딴 사람한테 면허를 넘겼어. 응? 근데 지네들끼리만 면허 넘겼다고 이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감독관 측에 신청해서 승인을 얻어야, 응? 그게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이때 면허관청의 인가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응? 따라서 면허관청의 인가를 안 받고 지네들끼리만 사고 파는 단계라면 아직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응?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도 뭐야? 인가죠? 그런데 얘네들이 행정기관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생각 없이 지네들끼리만 사고 파는 식으로 계약을 했다면 그거는 뭐야? 무효다 라는 얘기입니다. 응? 뭐 그런 정도로 보세요. 다 그래서 결국은 뭐야? 다 여기 인가는 행위의 효력 요건이기 때문에 인가 받고 해야 되는 일을 인가 안 받았다면 다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응? 자, 그 다음에 7번 중요. 또 다음 주제 8번 쟁송의 대상 중요. 이렇게 됩니다. 응? 그래서 여기는 잠깐 쉬어.